기술인이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동훈 블로크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우선 간밤에 뉴욕장 어떻게 됐습니까? 예, 소폭 하락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락 종목 수가 많았고 11개 업종 중에서 8개 업종이 하락할 정도로 전체적으로는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 미증시 현재 위치가 사상 최고치하고 별로 이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거든요. 여기서 조금만 올라가면 또 사상 최고치 경신하는데 예? 이 최고치 돌파하려면 뭔가 좀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주말 사이에 나온 뉴스상으로는 이 돌파할 만한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는 큰 뉴스거리는 별로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번 주에 물가 지표도 나오고 미국과 러시아 간의 어떤 회담도 있고 이런 일정이 있다 보니까 예. 그 일정이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으니 지켜보고 나서 판단해보자.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분위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그러니까 미증시가 너무 비싼 거 아니냐. 그러니까 미국 주식들이 예. 너무 비싸다 이런 주장들도 일부 제기를 했는데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는 증권사에서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그 펀드 매니저들 대상으로 설문을 합니다. 근데 예. 이 설문 결과 응답자의 91%가 그러니까 미국 주식은 고평가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일단 이번 주 초반에 몰려 있는 어떤 이벤트들, 주요 지표들 이거 보고 나서 움직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좀 쉬어가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예. 대표님 가지치기 질문 드릴게요. 예, 요런 예. 미국 주식 비싸다 요런 그 펀드 매니저 설문조사 결과 나왔다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고평가됐다. 혹시 예, 예.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는 없어요? 우리나라 되게 저평가됐다는 얘기 많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만 따로 하진 않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글로벌 시장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매니저들이 똑같은 거 답변을 하면서 이머징 시장, 우리나라가 이제 주식 시장으로 치면 이머징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예. 그 이머징 시장에 대해서는 거의 절반 가까이가 저평가라고도 답변을 해서 아마 외국인 투자들이 올해 들어서 우리 주식 매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 좀 상대적으로 저평가라는 점에서 보면 이제 우리나라 주식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하겠구나 이런 답변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하나 더 가지치기. 요 그 미국 증시가 세계 최고치 지금 근접했다, 사상 최고치에 근접했다고 하잖아요. 예, 예. 근데 이게 좀 우리나라도 좀 그렇고 이게 좀 뭔가 이게 그 주식 시장이 막 화랑일 때는 전 세계적으로 좀 같은 흐름을 타는 거예요? 예, 보통 보면 이제 주식 시장이 좋다라는 건 그만큼 경기라든가 이런,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돈이 많이 풀렸다 이런 예. 의미라서 같이 올라가긴 하는데요. 다만 이제 올해는 좀 특이한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미국이 가장 앞서가고 다른 나라가 따라가는 구도거든요. 예. 근데 올해는 미국이 오히려 중간 이하로 내려가 있고 다른 나라가 앞서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 주식보다는 유럽이나 아시아 증시가 더 싼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아시아 미국와 이제 유럽이 더 강하고 미국은 이제 좀 따라가는 그런 형태가 나와서 오늘 미국 기사에도 그런 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몇 년 만에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좀 특이하게 유럽과 아시아 주식이 좀 견인을 하고 그 뒤를 미국 주식이 따라간다. 이거 좀 재밌네요 이게. 그래요 대표님.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 얘기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거 중국 수출하는 금액 일부를 정부에 주기로 했다.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예, 그 미국 정부가 이제 하다 이제 기업들에게도 돈을 뜯어내는 이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엔비디아하고 AMD라는 이제 미국의 반도체 회사가 있는데 이게 예. 중국 수출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제품을 수출을 하면 중국이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미국의 정보를 빼낸다 이런 식의 또 의심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이 워낙 큰 시장이라서 이걸 포기할 수는 없고 예. 그래서 조건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판매를 하게 하는 조건으로 중국 판매 매출의 15%를 정부에 납부해라. 이런 조건을 걸었다고 하거든요. 예. 이게 이제 부정적으로 보면 어쨌든 예상했던 것보다 현금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엔비디아 기준으로 보면 한 80억 달러 정도 중국에서 매출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이 중에 예. 12억 달러를 정부에 줘야 되니까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근데 그 증권가의 평가는 어차피 포기할 수도 있었던 중국 매출이 다시 생기는 거다. 그리고 중국이 앞으로 AI 성장이 엄청나게 강하게 나타날 거라서 중국에서 판매할 수 있는 칩 수량이 되게 많을 거기 때문에 이걸 감안해 본다라면 정부의 15% 떼준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이득이다. 이렇게 이제 분석이 나와서 예. 오늘 이제 주가는 조금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득이 된다. 이런 평가가 더 많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 얘기 한번 좀 들어보죠. 이 월가에서는 미국 증시 전망을 수정하고 있다는데 이건 또 무슨 내용입니까? 예, 사실 이제 트럼프 정책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특히 몇몇 어떤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 한 10% 이상 더 낮춰져 있는 그런 이제 지수를 전망하기도 했었는데
이번 주 들어서는 이제 다시 뭐 블랙록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8월에 변동성은 있는데 뭐 조정 나와도 단기에 그치고 다시 올라갈 거다. 그 이후로는 금리 인하가 주는 안도감이라는 게 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주요 기술주들이 중요한 역할을 계속 할 거라서 미증시는 쉽게 안 빠질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관세 문제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UBS에서는 뭐 관세가 인플레이션 높일 수는 있는데 증시 랠리 막을 정도는 아니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도 어차피 기업들의 실적은 계속 좋아질 걸로 분석이 돼서 뭐 걱정했던 상황이 연출되진 않고 뭐 올해는 물론이고 내년까지 계속 올라갈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분석이 다시 힘을 내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 이 주식 시장의 어떤 변수로 지금 올해 내내 지금까지 영향을 줬던 게 관세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인데 요거 외에 다른 변수는 없을까요? 예, 지금 트럼프가 정책 하나 또 펼친 게 감세 정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깎아주는 거. 근데 이게 아직 제대로 가동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감세라는 건 가동이 되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출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서 이게 실제로 실적을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감세 정책이 실제로 시행이 되고 이게 어느 정도 기업들 이익에 플러스 요인이 되는지가 확인이 된다라면 주식시장에 플러스 알파 요인이 될 것이다. 시장에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대표님, 그러면 이제 우리 증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어떻게 마감됐습니까? 예, 뭐 증시에 어떤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양시장이 뭐 등락폭은 제한적이었고 하락 종목 수가 뭐 1.5배 정도 더 많은 정도로 약간 좀 밀리는 그런 측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뭐 앞서 미증시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일단 이제 중요한 일정이 몰려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보자.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있었고 이제 우리 증시도 역사상 최고치가 3,310포인트인데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가 3,210포인트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넘어가려면 옛날식 표현으로 이제 뭔가 건수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될 만한 어떤 이벤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제 좀 지수하고 우리가 보면은 갇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종목들은 상당히 활발합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지난주 이후에 그러니까 반도체, 2차 전지, 엔터테인먼트 뭐 이런 종목군들이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 그런데 이런 종목들만 올라가면 뭐 지수가 올라가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반면에 뭐 제약 바이오주라든가 뭐 금융주라든가 이런 것들은 빠져서 오르고 내리는 종목은 이제 조금 구분이 됩니다만 어쨌든 투자자들은 올라가는 종목만 있으면 좋아하거든요. 근데 지금 뭐 이런 제한적인 어떤 종목들이 나오면서 이제 종목 장세는 펼쳐지는데 지수 자체만 놓고 보면 좀 갇혀 있는 그런 현상이 3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지수는 갇혀 있는데 종목들은 활발하다. 그러니까 요거는 지수는 이제 총을 얘기하는 거고 이 종목들은 각 그 주식들을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제 모든 주식의 어떤 등락폭을 합산한 게 이제 지수잖아요. 그러니까 주가 지수인데 그러니까 반도체 2차전지 엔터주가 지수를 올려놓으려고 노력을 하면 밑에서 이제 뭐 바이오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빠져서 또 지수는 발목이 잡히는 그런 형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시소장세라고 얘기하는데 그 오르는 종목 빠지는 종목이 뚜렷하게 갈리는 그게 최근 증시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들이 활발하다는 거 이거는 그러면은 오르고 등락 자체도 뭐 어떤 것들은 계속 오른다 이렇게 규정할 수는 없는 거죠? 그것도 막 바뀌고 있는 거죠 지금? 보통 이제 비율로 따지는데요. 그 일주일에 5거래일이잖아요. 근데 일주일에 3일 이상 올라간다 그러면 그 종목은 어쨌든 확률적으로는 플러스 주간 단위로 플러스가 날 가능성이 높은 거라서 3일 이상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 종목은 강한 종목이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 뭐 예전에 강했던 이 배터리 주식들이 최근 다시 오르고 있다는데 이거 이유가 뭡니까? 예, 이거 배터리 주는 한때 개인 투자자들한테 거의 종교에 가까운 그런 역할을 했던 종목인데 그 중국의 어떤 배터리 업체가 리튬 광산 운영을 중단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에서 리튬은 일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배터리 안에서 일 역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일도 하고 충전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리튬인데 그러니까 리튬을 그 캐내는 거를 중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러면 그 원료가 줄어들게 되면 배터리 공급 과잉이 해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면 배터리 가격이 올라갈 수 있겠다. 실제로 최근에 가격이 좀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금 테슬라가 최근에 계속 주가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9월에 보조금 지급이 종료가 되는데 보조금이 지급 종료되기 전에 좀 차를 미리 사두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테슬라 판매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2차 전지가 좀 올라가는데 이게 실적이 확실히 좋아진다 이런 거 기반은 아니어서 본격적으로 상승이 시작됐다라기보다는 이제 기술적 반등이 한동안 이어진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튬 자체가 이제 공급이 과잉돼 있다는 상태를 좀 알고선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예, 이게 중국에서 워낙 많이 캐내가지고
이것 때문에 배터리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역할을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가장 많이 캐내는 회사에서 좀 일시적으로 중단한다라고 해서 한동안 좀 올라가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기대는 있습니다. 아, 예. 대표님, 그 어떤 주식 전문가 얘기 좀 들어보니까 올해 우리나라 주식시장 상승은 유동성 장세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예. 여기 뭐 돈이 많이 풀린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유동성 장세라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서 그 돈에 의해서 주가가 그냥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되고 그 올라가고 나서 다음 단계로는 실적이 좋은 기업들만 골라서 올라가고 이런 단계를 거쳐서 가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금리 인하라든가 이제 네. 미국에서도 금리 내리고 이렇게 되면서 돈이 많이 풀리게 될 것이고 이 풀리는 돈을 기반으로 해서 뭐 특히 신흥시장이라든가 이런 데 금리 내려갈 때 좀 유리하니까 그래서 아시아 증시가 이 효과로 좀 올라가는 것 같다. 이런 어떤 해석들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럼 뭐 선거철이면 당연히 뭐 유동성 그 장세 요게 좀 등식에 성립하겠네요. 이게 보통 이제 선거 때 직전에 좋았다가 어. 선거에 지나가고 나면 좀 빠지는 그런 경향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보통 예.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선거 직전에 증시는 좋았다 뭐 이런 통계는 있습니다. 예. 대표님, 그럼 오늘 끝으로 오늘 증시에 중요한 일정이 있다는데 이거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예, 오늘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나옵니다. 예상치가 전년 대비 2.8%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지난달이 2.7%였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달보다 살짝 높아질 걸로 보여지는데 이거보다 훨씬 높게 나오면 9월에 금리 못 내리겠다 이런 쪽으로 바뀔 수 있어서 오늘 나오는 물가 지표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로크 이동훈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